김영세 선생님을 뭐라고 호칭을 해드리면 가장 적합할까요? 오늘은 그냥 오빠 같아요.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게 디자인을 해오신 거세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커다란 건 디자인했어요. 엔지니어하고 디자이너의 소통이 네, 어렵다라는 네, 점이 네, 또 네. 이제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제가 보는 진정한 디자이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것부터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을 바꾸려면 과연 당신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선물과 시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 이노 디자인 사무실에 이렇게 왔어요. 네. 제가 김영세 선생님을 뭐라고 호칭을 해드리면 가장 적합할까요? 공식적으로는 뭐 이너디자인 CEO니까 네. 대표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그냥 오빠 같아요. 와, 좋은데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오빠님이라는 호칭을 섞어서 쓰도록 네네네네. 그렇게 하고요. 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여쭤본 거는 네. 사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1세대 산업 디자이너로서 성공한 CEO라는 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에는 저희 KBS의 황금의 펜타곤이라는 대국민 네, 창업 오디션 네. 프로그램에도 심사위원으로서 함께하고 그렇게 계세요. 비싸게 만들어야 되죠? 어떤 프로그램이고 네. 어떤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고 계신 거죠? 이제 창업이라는 것을 이제 크게 보면은 네. 창작, 그다음에 디자인. 이라는 거와도 만나죠. 디자인이라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상당히 그 전문 그 작은 분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제품을 이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러는 데코레이션, 디자인을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한정적으로 본다는 근데 이번에 거죠. 황금 펜타곤에서 내가 말하는 그 개념을 많이 들으시면은 디자인의 범위가 기업을 만드는 것부터 세상 사람들한테 기쁨과 편리함을 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광범위한 부분이 디자인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방송하면서 상당히 즐기는 게 네네. 미래를 위해서 창업을 하려고 오는 그런 분들이랑 만나서 그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들으면서 저는 그분들의 입장이 돼서 내가 만약에 그러한 사업가라면 미래의 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네.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치를 어떻게 세상에 전달할 것인가, 이게 과연 훌륭한 일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네. 세상을 바꾸되 미래의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관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배우고 네. 또 새로운 사업가들을 만나면서도 흥미롭고 상당히 즐겁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를 굉장히 자그마한 개념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고 그렇죠. 하셨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결국 기업가고 창업가고, 그렇죠. 그래서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을 통해서 디자인이라는 거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네, 이노 디자인 사무실에 와서 느낀 것도 그야말로 와. 모든 공간들과 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다르다, 네, 이런 네, 느낌을 네, 받았어요. 네. 대표님의 이런 지금까지의 삶은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셨고 다양한 일들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해오신 거세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커다란 건 디자인했어요. 커다란 거는 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미래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거 하나는 내가 인생의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16살 때였었는데 네. 그 후부터 지금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설계하면서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느끼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것 중에서는 가장 나한테 이렇게 중요했던 것은 네.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는 것.
무에서 유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편리하게 하는 것. 내가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뭔가 상품을 만들던가 해서 네. 나 말고 딴 사람한테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러면서 그날 내일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왔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디자인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엔트레프레너십이라는 것은 기업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주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생산하고 그 생산 결과는 나 아닌 누군가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엔트레프레너십이라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해온 생활이 창업을 하게 되고 기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쭉 보면은 바로 기업가 정신과 디자이너 정신은 일치한다. 그런 생각이 됐고요. 핵심은 관심과 호기심인 것 같아요. 커다란 변화를 따라가되 네. 가까운 미래는 내가 먼저 가보고 싶은 그 설레임이랄까 호기심.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 이러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있죠. 그건 네.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스쳐 지나갈 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게 되죠. 작은 것도 중요한 것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서 그 혜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나한테는 에너지가 되고요. 브랜딩을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요. 누구보다 브랜딩을 잘하신 분이 저는 대표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노 디자인이라는 그 브랜드도 크지만 김영세라는 그 이름의 브랜드 가치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대표님께서 정의하는 김영세라는 브랜드는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과연 뭐라고 전문 분야가 뭔가라는 게 궁금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글쎄 뭐라 그럴까요? 그냥 디자이너죠,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앞단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노베이터적인, 엔터테이너적인 또는 멘토적인 미래를 앞서가는 뭐 등등 창의적인 이게 다 그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굳이 다른 말을 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그런 그야말로 생각이 디자이너다. 드네요. 네. 처음에 디자인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셨을 때가 16살 때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옛날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디자인의 개념은 또는 소년 김영세가 맞닥뜨린 디자인, 욕심냈던 디자인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디자인의 개념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소년이 막연하나마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만나고선 생각했었던 그 범위는 지금 그 소년이 생각하는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놀랍게도. 제가 디자이너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쿵쾅거릴 정도로 감동받았던 이유는 너무나 어렵고 막연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 엄청나게 큰 그림을 상상했어요. 디자인이라는 잡지를 처음 만났을 때, 네. 16살 때 네. 잡지를 피면서 거기서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는구나. 예컨대 뭐 자동차, 건물, 무슨 상품들, 가구들 다양한 것을 어렸을 때 못 보던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꿈 같은 세상에 있구나. 겉장을 보니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분야가 존재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평생 하겠다. 이 일을 하고 싶다. 라고 단정 졌을 때 나의 디자인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커다란 단어였어요. 그걸 지금 왜 그렇게 회상하냐 하면 만약에 그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면 아마 덮고 나가서 놀았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한참 동안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어렸을 때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
그야말로 가슴 콩쾅거리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 상상에 빠졌죠.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디자이너가 사람이 되어서. 되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휙 지나가는 잠시의 생각에 자동차, 건물, 무슨 가구, 상품 등등이 신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한국에서는 디자인 그럼 패션 디자이너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뭐를 미래를 발견한 것 같은. 제가 그 책을 안 만났으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나의 그런 경험을 지금 어린 친구들한테도 가끔은 얘기해주고 싶은 이유가 우리들은 태어날 때 네. 재주도 가지고 태어날 것 같고 누구나 또 그런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할 것 같고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왠지 성공한 사람들 주위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16살 때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들이 16살 때 무슨 어떤 생각을 할 계기가 됐었다. 그래서 왠지 우리들한테는 모두한테는 16살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만남의 기회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지지 않아서 자기의 재능이 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갈등하는 사람도 많고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게다가 오늘날의 사회는 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색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환경도 있고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자녀분들을 키워보신 아버지로서. 글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 방법만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망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완전히 오픈돼 있으면 찾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자기가 쓸데없는 일에 뭔가 몰입을 하고 있다면 다가오지 않겠죠. 네. 모르겠죠. 그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교육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걸 만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나만의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죠? 따라하기, 하려는 대로 하기, 이런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뜻이 깊었고 강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의 그야말로 요청 또는 하라는 그 말씀을 거역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최근에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제품 디자인과 관련해서 엔지니어하고 디자이너의 소통이 네, 어렵다라는 네, 점이 네, 또 네. 굉장히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공학도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은 공학도가 아니라 디자이너라고 많이 또 있을 자랑스럽게 거예요. 얘기하는 네. 사람들도 많고요. 네, 네. 그런데 또 기술을 직접 다루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게 기술로 구현하기 어려운 디자인에 굉장히 그 좌절감이라든지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는데 기술자도 디자이너고 또 뭐 산업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도 디자이너라고 얘기하죠. 근데 기술자의 디자인의 방식은 산업 디자이너의 디자인의 방식과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찾는 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것부터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관찰, 생각, 상상 이게 다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나온 것을 이제 상품화 현실화 하려면 디자이너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기술자와 같이 만나서 그 결과를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실은 시작점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디자이너든 엔지니어든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제가 보는 진정한 디자이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새로운 컨셉을 찾아내는 디자인도 중요하고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도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전체로 디자인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그중에 상당히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해놓은 프로세스를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디자인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고 누군가 뭔가 필요한가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찾아서 완성된 상품을 사람들로 하여금 쓰고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 그 전체를 저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 공학을 전공을 하시고 네. 부모님의 바람처럼 거기에 디자인이라는 거를 또 어떤 과외처럼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난 디자인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학도가 됐다면 네. 지금의 디자인과 다른 일을 했을까 같은 일을 했을까 이런 네. 네, 질문이 맞습니다. 재밌는데요. 아마도 만약에 공학도가 됐으면 그 공학도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의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걸 찾아낸 것은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사람보다는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찾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착한 학생으로서 부모님 선생님 말씀 듣고 공학도에 가서 그 공부를 했다면 아마 굉장히 실패했을 것 같아요. 집중 못했을 거고 도중 탈퇴했을 거고 끝까지 버텼어도 결국은 실패했을 거고 네.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고 싶었던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는 일. 그래서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꾸준히 집필 활동을 또 해서 저서가 여러 권 있으시더라고요. 퍼플 피플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한 12년 전에 첫 번 책을 썼고 네. 한 4년마다 한 번씩 쓰게 됐더라고요. 책을 처음 쓴 것은 첫 번째 제목은 12억짜리 냅킨 한 장이라는 책. 네. 두 번째가 뭐더라? 이노베이터. 이노베이터. 네. 그거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매지너를 썼고 최근에 퍼플 피플을 썼는데 네. 그 책의 제목을 네 가지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재밌는 게 처음에는 12억짜리 냅킨 한 장이라는 이제 순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밀리언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노베이터라는 세상을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창신자 네. 이런 사람을 이노베이터라고 생각을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제 이매지너. 근데 그 쓸 때마다 보면 그게 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 했었던 것을 책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발표를 한 거죠. 이야기가. 이노베이터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이노베이터다. 네. 나는 이매지너다. 그러다가 이번에 쓴 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은. 그래서 이제 people, 여러분들은 퍼플 피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이제 복수가 복수를 됐네요. 하고 나의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실렸죠. 실리콘밸리의 많은 창업자들은 뭘까? 그 사람 딱히 뭐 직장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이런 기본적인 근무 시간, 규칙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미친 생각, 남들이 안 하는 짓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뚝딱뚝딱 하잖아요. 네,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사람 따지고 보면 24시간 일하잖아요. 그렇네요. 그 일과 인생이 일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멋있고 부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러다가 우연히 뜬금없이 퍼플을 딱 떠올랐어요. 칼라를 봤을 때는 이제 화이트 칼라와 다르고 블루 칼라와 다른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나는 보라색으로 보고 싶다. 네. 그래서 퍼플 피플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퍼플 피플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마음의 자세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의 일처럼 하면은 나는 그 사람 보고 퍼플 피플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반 직장인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과연 당신은 블루 칼라가 되겠습니까? 화이트 칼라가 되겠습니까? 또는 퍼플 칼라가 되겠습니까? 퍼플 피플이 되겠습니까? 이노 디자인에 왔으니까 제품에 대해서도 잠깐 하나 언급을 네, 해보고 네. 싶은데요. 물론 대표님께서는 어떤 MP3 혁신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그 외에 무슨 화장품 케이스, 핸드폰 여러 가지 그동안 작품들이 있으시지만 최근에 그 런던 한류 박람회에서 또 네. 했었던 이노 웨이브라는 헤드폰이 네, 있었거든요. 또 한류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네, 한류 디자인하고의 연관성도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제품인 것 같은데, 한류와 사실은 이런 그 독특한 스타일의 헤드폰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 한류를 영어로 하면 K 웨이브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리안 웨이브. 이 제품의 브랜드는 이노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일치하는 게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을 문득 했냐면 디자인. 이 디자인이라는 그 컨텐츠가 음악이나 드라마 이런 거 못지않게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외국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디자인을 통해서 코리아를 알리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부가가치를 외국서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어떤 콘텐츠도 모두 중요하지만 이 디자인이 국가대표적인 콘텐츠가 되면 이거는 개인의 역할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아이디어가 기업을 통해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유통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디자인을 한국의 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 자체는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소중한 일이다. 한국의 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알리자.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나온 거죠. 저희 선물에 출연해 주셨으니까 네. 또 꼭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 대표님께서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후세에 남겨주고 던져주고 가고 싶은 또 그런 선물은 어떤 게 될까요? 앞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16살 때 친구들이랑 친구네 집에서 장난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실증 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던 데서 빠져나와서 그 집에 2층에 서재에 혼자 올라가서 이 그야말로 수천 권이 있는 그런 집이었고 그런 서재였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그냥 뽑아둔 책이 표본이 그 속에 나의 꿈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그날 그 책을 누군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선물 1. 네. 그 다음에 선물은 이노라는 브랜드. 나의 미래의 회사 이름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불과 몇 분 내에 떠오른 단어가 INNO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는 나한테 돌아온 선물이고, 내가 드리고 싶은 선물은 그 브랜드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노 브랜드의 전략을 저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이노 디자인의 미래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여러 가지 우연한 기회들, 어떻게 돌이켜보면 필연적이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가 얻은 커다란 선물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그런 선물을 주시고 네. 또 저희들이 퍼플 피플로서 그런 선물을 받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건승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